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왕동입니다. 최근에 국장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작년 4월 달에 2284포인트를 찍고 지금 오늘도 좀 급등을 해가지고 58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조만간 6000포인트까지도 지금 갈 기세인데요. 지금 작년 4월 달 저점 대비해서 150% 정도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죠.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거래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점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다는 것은 바닥 탈출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다? 이런 거는 지금 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고점 부분에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다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조금 보이고요. 수급도 한번 보시면 자,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2월 20일 오늘까지입니다. 지금 개인은 4조 6천억을 샀고요. 외국인은 15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6조 6천억을 샀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2월 20일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팔고 있고 그것을 이 개인과 기관이 담았는데 이 특히 기관 중에서도 보면 이 금융투자가 12조 5천억을 샀어요. 나머지 이제 기관들은 이제 사고 판 사람도 있지만 금융투자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금융투자의 최근 수급을 보시면 2월 3일 날 2월 달의 수급을 보시면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2월 5일 날 한번 2조 3천억 파는 거 이외에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는데 이 물량이 지금 이 기관의 매수 물량으로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융투자 물량이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이 보통 ETF를 사잖아요. 뭐 지수 ETF를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ETF를 살 수도 있죠. 이렇게 ETF를 사게 되면 이 증권사가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 금융투자 항목 매수세를 잡힙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ETF를 많이 사면 살수록 금융투자에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종목들은 매수를 거의 안 해요. ETF를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이런 금융투자의 매수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단기성 자금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선물이라든가 옵션 만기일 전에 이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변동성을 좀 일으키는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금융투자의 매수가 실제 이런 상승을 예측한 공격적인 베팅일 수도 있지만 이 차익거래라든가 해치, 해치인 물량일 경우가 많아서 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이 특징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사들이는 이런 상황이 저는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고점 신호에서 거래량도 터지고 지금 금융 투자가 계속해서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코스닥의 모습도 보시면 코스닥은 작년 4월 달에 637포인트에서 지금 1154포인트로 지금 작년 4월 저점 대비해서 81%. 뭐 코스피만큼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코스닥도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의 모습도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터지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코스닥의 수급도 보시면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의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7조 7천억 팔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3,3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이 10조를 샀는데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12조 6천억을 샀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전부 개인의 이 ETF 있잖아요. ETF 자금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금융투자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지수라든가 종목을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면 국장을 추격 매수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는 결국엔 빚입니다. 빚. 내 돈이 아니라 빚내서 지금 투자한 사람인데
자, 2025년 4월 달만 하더라도 16조 3천억이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토탈해서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면서 최근에 2월 13일 저번 주 기준으로 31조 4천억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4월 대비해서 지금 무려 15조가 넘는 금액의 신용 잔고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 빚내서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말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계속 주가가 상승하게끔 놔둘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 세력이 반도체 쪽이잖아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상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런 PC용 서버용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막 100% 정도 폭등하면서 지금 그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라든가 SK하이닉스 주가가 공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치가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라는 거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하죠. 지금 지금 아마 8개월에서 8월에서 10월 달 정도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2027년 상반기에는 하락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설비 투자 이 공급 물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보통 업황 정점보다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서서 움직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거나 업황이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가 미리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AI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AI도 뭐라면 모두가 환호하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수익을 확정짓는 분할 매도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신호 크게 세 가지를 보면 공급 과잉입니다. 이게 지금 2026년 말부터 신규 공장들이 지금 완공이 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AI 투자의 수익성, ROI 검증인데, 이렇게 AI 인프라에 엄청나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아웃풋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투자를 축소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요가 피크아웃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끝까지 신호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고점 매수에 따른 이제 재고 조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충분히 쌓이는 2026년 말에는 구매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재고 조정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현재는 좋은데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은 이 정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코스피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달려들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여기에서 먹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은 조금 추경 매수는 절대 금지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근데 만일 내가 지금 단타에 자신 있다 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단타에 자신 있다 그러면. 근데 저처럼 좀 중장기로 좀 끌고 가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저는 둘 다 국장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아직까지 거의 4개월 가까이를 기간 조정도 하고 있고 가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나스닥이 조정을 할 때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악재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평가, 뭐 S&P 500 PER이 지금 25에서 28배 정도 수준이어 가지고 지금 너무 이제 그 고평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관세라든가 이런 무역 정책 변화로 인해서 지금 그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영유권 논란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란하고의 이제 전쟁 직전이죠. 중동이라든가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주시장이 좀 악재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공포를 많이 주는 AI 디스럽션 공포입니다. 이게 그래서 AI 생성형 AI가 기존의 이런 사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면서 실적에 따라 주가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크게 이런 네 가지가 현재 미국 증시의 악재인데, 이 중에서도 이 이외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게 이제 TGA라 그래서 이 TGA 잔고거든요. TGA는 뭐냐면 미국 재무부가 이 페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현금 계좌예요. 현금 계좌. 이 보면 이 TGA 잔고가 작년 7월 달인가 바닥을 찍고 급격하게 한번 늘어나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 8월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이 재무부가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TGA에서 돈을 쌓으면은 현금 계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중의 유동성을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이런 그 TGA 잔고하고도 급격하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유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못 올라가는 거죠. 못 올라가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영향이 보통 미국의 중간선거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주가를 올리면 중간선거 전까지도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기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를 좀 눌렀다가 일정 시점부터 주가를 올려서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주가를 많이 부양을 시키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요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 부동산 자산이 되게 높죠. 한 70% 이상 된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자산, 이 주식, 이 퇴직연금이 이제 주식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쪽 자산의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주가에 상승하는 이런 흐름, 이게 이 중간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뭐 3월이나 4월 요때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자금들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가를 부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미국 중간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올해 11월 3일 날 열리는데 보통 이 대통령 임기의 중간 지점이 2년 차에 지금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선거를 하원 같은 경우에는 435석 전체를 다 선거를 하고 상원 같은 경우는 100석 중에서 35석, 그러니까 주지사도 지금 이렇게 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집권당인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승리하느냐 아니면 야당인 민주당이 탈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후반기의 국정 동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반기 내년부터 또 그 내후년까지 2년 동안 그 본인이 원하는 이런 정책 방향으로 좀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이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 선거에서 승리하기 전에 지금 주가를 눌렀다가 선거 직전까지 주가를 부양시키는 이런 모습, 이게 지금 그 아마 미국 주시장이 지금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S&P 500의 EPS 주당 순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작년에는 약 11에서 13.2%였는데 올해는 12에서 14.4예요. 실적이 작년보다도 더 좋단 말이에요. 나스닥 100 ETF EPS 성장률을 보시면 작년에는 18에서 21이었고 올해는 13에서 19였는데, 올해는 뭐 작년만큼은 좀 더 둔화는 되지만 여전히 S&P 500보다는 EPS 성장률이 높습니다. 자, 실적이 이렇게 높고 미국의 GDP도 좀 좋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지수는 우상향을 항상 높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AI 핵심 기업들도 엄청나게 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기업들, 이런 핵심 기업들의 2026년 룰 오브 40. 자, 룰 오브 40이 뭐냐면 이런 매출에 대한 성장률 플러스 이익률이 40이 되면은 우량한 기업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40이 넘어가는 기업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예, 매출 성장도 뛰어나고 영업이익률도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팔란티어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 127%로 가장 높습니다. 이런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118%. 엔비디아 지금 이렇게 매출 성장률도 좋고 이익 성장률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주가가 지금 눌러 있죠. 그리고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30에서 60% 정도로 올해도 조금 그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률은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는 뭐 스페이스X 상장 호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 이런 호재도 있고, 옵티머스 호재도 있고, 요런 좀 기대감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뭐 그 잘 모르는 주식보다는 이렇게 잘 알고 이런 룰 오브 40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뛰어난 그런 기업들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장을 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하고 있는 미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런 핵심 기업들, 돈을 잘 버는, 그 다음에 성장률이 뛰어난 이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상승한 국장보다는 조정하고 있는 미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